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듣는 순간 웃음이 빵 터지고 동시에 와 이런 방법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아주 유쾌하고 기상천외한 조선시대 노총각의 장가 대작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니의 결혼 잔소리에 시달리던 우리 주인공 만년 노총각 미니. 그가 드디어 마을 최고의 젊고 아름다운 부자 과부와 혼이 날 아주 특별하고도 수상한 비책을 생각해내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이지 한편의 코미디 드라마랍니다. 과연 미니의 엉뚱하고도 치밀하기 짝이 없는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순진한 과부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노총각 미니의 수상한 야반 도주와 결혼 수업 이야기, 그 유쾌한 반전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시골 마을에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늙은 홀어머니와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드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미니 어머니의 마음은 늘 편치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아들 미니는 천성이 너무나 느긋했기 때문이지요. 친구들이 일찍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북적거리는 동안 미니는 홀로 강가에 앉아 물끄러미 흘러가는 구름을 보거나 산에 올라 약초를 캐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미니의 귀밑머리에도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민 노총각이라 불리는 홍기가 꽉 차다 못해 넘쳐 흐르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는 그야말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본래 성격이 불같고 참을성이라고는 약에 쓰려도 없는 분이셨기에 아들의 저 태평한 모습이 답답하다 못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는 것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과 함께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미니 얼굴만 보면 특히 저녁 상머리에서는 어김없이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밥 한 술 뜨는 아들을 물끄러미 보던 어머니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밥만 먹는다고 세월이 안 가느냐.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아직도 혼자니. 어서 빨리 장가를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늙은 애미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으냐? 눈 감기 전에 손주 재롱이라도 볼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애타는 잔소리에도 미니는 늘 그랬듯 그저 밥숟가락을 잠시 놓고 너털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머니의 속을 더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하하, 어머니, 또 그 걱정이십니까? 너무 염려 마십시오. 옛말에도 집시는 다 제 짝이 있다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총각이라 한들 하늘이 정해준 제 인연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꼭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면 다 때가 오는 법입니다. 미니는 정말 어디 광 속에라도 예쁜 색시를 숨겨두고 혼례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금의 걱정도 없이 그저 태평하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 속을 알 수 없는 느긋함이 어머니를 더욱 애타게 만들 뿐이었지요. 그렇게 어머니의 애타는 잔소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레퍼토리는 늘 같았고 미니의 태평한 대답 또한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속은 매일같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미니는 여전히 요지부도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실없는 웃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니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무표정하거나 허허실실 웃기만 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 마치 연애라도 시작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괜히 거울을 들여다보는 횟수도 늘어난 것 같았지요. 아들의 이런 뜬금없는 변화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저 녀석이 이제 노총각 신세를 즐기기로 작정한 게냐? 아니면 어디서 분수에도 맞지 않는 헛바람이라도 든 게야? 끙끙 속가리를 하던 어머니는 마침내 참다 못해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는 소리 좀 그만하거라. 내 꼴을 보아하니 이러다 나이만 더 먹으면 어디 젊은 처자는커녕 과부 딱지 붙은 여자라도 얻기 힘들겠다. 평생 혼자 늙어 죽을 테냐? 잔뜩 날이 선 어머니의 일갈.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민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전에 없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과부라면야 제가 오늘이라도 당장 장가들 수 있습니다만. 뭐시라고? 네, 이 녀석. 지금 농담할 기분이냐? 내가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황당한 대답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희의 표정은 전혀 농담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확신에 찬 듯 진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저 최진사 댁 옆집에 사는 그 과부댁과 내일 아침 해가 뜨기가 무섭게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최진사 댁 옆집 과부. 어머니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최진사 댁 옆집 과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젊고 돈 많다는 그 과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 허우대 멀쩡하고 곱상하다는.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 과부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의 3대 독자에게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급사하고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마저 연달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졸지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젊은 미망인이었습니다. 얼굴도 반반하고 나이도 젊은 데다 넘쳐나는 재산까지. 만약 민희가 정말 그 과부와 맺어진다면 이건 그야말로 아들의 팔째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다 못 쓸 재산이 굴러들어오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 전까지 가득했던 분노와 짜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욕심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네, 말이 정말이더냐? 내가 정말 그 콧대 높은 과부와 혼인할 방도가 있다는 말이냐? 예, 어머니. 하늘의 맹세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침을 꿀꺽 삼키며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한다면 대박이었습니다. 실패한다 해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다. 어디 내 재주를 한번 보자꾸나. 그래, 애미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어머니의 승낙이 떨어지자 민희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에게 앞으로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법 꽤 많은 칙사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오늘 해가 지면 어머니께서는 곧장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쫓아오셔야 합니다. 그냥 쫓아오시면 안 되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쫓아가며 소리를 지르라고. 아니, 무슨 소리를 지르란 말이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말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청껏 외치시면서 저를 쫓아 마을을 빙빙 도시면 됩니다. 아, 알겠다. 그런데 그 다음은?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시다가 제가 어느 순간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곧장 그 과부댁 집으로 찾아가십시오. 오늘 저녁에 한 번, 깊은 밤중에 또 한 번, 그리고 내일 동이 트기 무섭게 새벽 일찍 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3번이나?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질문을 3번 찾아갈 때마다 똑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꼭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저는 그 과부댁의 남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민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계획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들의 자신만만한 태도와 부자 과부라는 달콤한 유혹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알겠으니 어서 무슨 말을 외치며 쫓아가야 하는지, 또 과부댁에게는 무슨 말을 물어야 하는지 알려다오. 이 늙은 애미가 내 장가가는 길을 한번 제대로 터주마. 어머니는 비장한 표정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민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귀에 대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민희의 계획은 무엇이고 이 황당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온 마을이 저녁 연기로 자욱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희가 약속대로 불이 나게 어머니 집을 뛰쳐나와 마을의 큰 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어머니가 일부러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가 어찌나 실감나던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아들에게 불같이 화가 난 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거기 썩 서지 못할까. 이놈이 키어코 애미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감히 장가를 안 가겠다고 버텨내. 이놈, 오늘 내 손에 잡히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다. 이 윈수 같은 놈아. 어머니의 악다구니에 가까운 외침이 조용한 저녁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민희도 지지 않고 달아나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장가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간다고요. 시끄럽다. 이놈아란 가는 거나 못 가는 거나 뭐가 달라. 내 대죄는 내가 알렸다. 어서 서지 못할까. 잡히기만 해봐라, 이놈. 그렇게 모자즈는 온 마을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해가 완전히 넘어가 어둑어둑해졌는데도 그들의 소란은 멈추지 않고 4댓바퀴나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빼꼼히 문틈으로 내다보다가 모자의 요란한 추격전과 알쏭달쏭한 외침이 계속되자 하나둘씩 마당으로 길가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민희 엄마랑 민희 아니여? 뭔 일인데 저리 야단법석이래? 글쎄 말여, 장가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민희가 장가를 안 간다는 겨? 못 간다는 겨? 허허, 저 민희도 참 딱하게 됐구만. 저 어미 성화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럴까?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수군거리면서도 난생 처음 보는 모자의 요란한 싸움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덕분에 온 마을은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피해 정신없이 달리던 민희는 계획대로 최진사댁 옆 바로 그 젊은 과부의 집 담벼락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뒤를 살피는 척하더니 잽싸게 낮은 담을 넘어 과부의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집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젊은 과부댁은 바깥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미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민총각과 그의 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 마을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지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러실까? 의아하게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담 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웬 사내가 훌쩍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부댁은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방금 전까지 어머니에게 쫓기던 민총각이었습니다. 민희는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과부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십니까? 아니, 민총각 아니세요?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 밤중야.
과부댁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희는 여전히 숨을 고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부댁 실례가 많았습니다. 부디 저 좀 숨겨주십시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저를 잡으시면 저는 오늘 민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다급하고 절박해 보이던지 마음 약한 과부댁은 자신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숨겨달라니요?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께서 왜 저리 화가 나신 겁니까? 그게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몸부터 피해야 합니다. 제발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민희는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냥 숨겨달라고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저를 오늘 밤 무사히 숨겨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과부댁댁에 온갖 굳은 일을 품삯 한 푼 받지 않고 모두 다 해드리겠습니다.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 마당 쓰는 일, 뭐든지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달 동안 무보수로 집안일을 해주겠다는 민희의 제안에 과부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총각이라. 평소 민희를 지켜본 바로는 그는 비록 노총각 신세이긴 하지만 심성이 나쁘지 않고 우직하며 무엇보다 일솜씨가 야무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마을 일을 도울 때 보면 힘도 좋고 꽤 성실했지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 넓은 집을 관리해야 하는 과부댁에게는 잔손이 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들을 한 달 동안이나 공짜로 해준다니, 그것도 믿을 만한 민총각이, 이건 정말이지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잠깐 숨겨주는 것뿐인데 그 대가로 한 달간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총각이 워낙 성실하니 일을 맡기면 잘하기는 할 텐데. 한 달이나 공짜로 믿을 건 없지. 잠깐 숨겨주는 건데 뭐. 들키지만 않으면. 짧은 순간이었지만 요게 모를 수 빠바르게 들어가스들을 쥐어두어 알들었을사. 박후원 결심을. 정말 한 달 동안 일해 주실 겁니까? 약속하시는 거지요? 예. 하늘에 맹세합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알겠습니다. 딱 오늘 밤만입니다. 대신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우선 이쪽으로. 과부댁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민희를 자신의 방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민희를 방 안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주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까지만 계셔야 합니다. 그때까진 절대 소리를 내거나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부댁. 과부댁은 민희가 숨은 벽장문을 닫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바느질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룻밤 소동에 휘말린 불쌍한 총각을 잠시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한 달간의 일꾼을 얻게 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일이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민희가 벽장 속에 몸을 숨기고 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상대로 대문 밖에서 민희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과부댁의 집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과부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지요. 아이고, 과부댁, 혹시 우리 아들놈 못 봤소? 이놈의 자식이 어미 속을 이리 썩이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혹시 이리로 들어오지 않았소? 민희 어머니는 정말 화가 난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고 씩씩거리며 물었습니다. 과부댁은 미리 생각했던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총각은 오늘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만.
아까 두 분께서 큰 소리로 다투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허이고 말을 마시오. 이놈이 장가를 못 가겠다고 버티지 않겠소. 저 왼수 같은 놈 혹시라도 보거든 나에게 당장 알리시오. 알겠소.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과부댁에게 신신당부하고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는 듯이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과부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살짝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대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상이 물러지고 밤이 조금씩 깊어갈 무렵 또다시 대문 밖에서 미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과부, 혹시 그 사이 우리 아들놈이 다녀가지 않았소? 이놈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어디서 뭘 하는지 정말 이리로 오지 않았소? 과부댁은 이번에도 차분하게 조금은 귀찮다는 표정까지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 총각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밤도 깊었는데 어서 댁으로 돌아가시지요. 이놈의 자식이 정말 알겠소이다. 혹시라도 밤중에라도 보이거든 꼭 좀 연락 주시오. 어머니는 이번에도 아쉬운 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과부댁은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부댁의 마음속에는 아까부터 가시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민총각은 장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고 했을까? 호기심 많기로 소문난 과부댁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미니가 숨어있는 벽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 총각, 주무십니까? 잠시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만. 벽장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요, 과부댁, 아직 깨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어머니께서 또, 아니요. 어머님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총각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아까 어머니께 쫓기실 때 장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참 미사는 말씀이던데 혹시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과부댁의 질문에 벽장 속 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기 어렵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니의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는 과부댁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니를 달랬습니다. 괜찮습니다. 민 총각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에게만이라도 한번 털어놓아 보세요. 비밀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과부댁의 다정한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미니는 한숨을 한번 푹 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장가를 못 간다고 한 것은, 그러니까, 장가 가는 법을 몰라서, 그래서 못 간다고 한 것입니다. 예? 장가가는 법을 모르신다고요? 과부댁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장가가는 법을 몰라서 장가를 못 간다는 남자가 있다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에 과부댁은 자신도 모르게 풋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방법을 몰라서 여태 장가를 못 드신 거라고요? 예, 놀라실 만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한심하고 바보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저리 속이 터지실 만도 하지요.
민희는 정말로 부끄러워 죽겠다는 듯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순진한 고백에 과부댁은 웃음을 참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순박하니 여태껏 장가를 못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허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군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리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그러니 부디 저의 이 어리석음을 비웃지 말아주십시오. 비웃다니요? 반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떼한 생각이 드는걸요. 과부댁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장난기 반 호기심 반의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기 민 총각, 제가 그래도 시집은 한번 가본 사람이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예? 과부댁께서 저에게 장가가는 법을 알려주시겠다고요? 민희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물론 다 계획된 놀람이었지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그냥 경험 삼아 알려드리는 거지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과부댁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민희는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야 과부댁께서 그리해 주신다면 감지덕지할 따름입니다만 패가 되지는 않을는지요. 패는요. 그냥 말로만 알려드리는 건데요. 뭘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 우선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과부댁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남편과 치렀던 첫날 밤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차 그날의 기억에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민희는 벽장 속에서 과부댁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총각처럼 과부댁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막히거나 끊기면 온갖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때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까? 신부는 많이 떨렸겠지요? 남녀가 한 방에 단둘이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 것입니까? 손은 언제 잡는 것이며 또 민희의 질문은 순진함을 가장했지만 교묘하게 남녀 사이의 은밀한 감정과 행동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과부댁은 처음에는 민희의 순진한 질문에 웃으며 대답해주다가도 점차 질문의 수위가 높아지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이야기는 쉽게 멈추지 않았고 벽장 안과 밖의 두 남녀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만이 있는 은밀한 방 안에서 이야기가 오고 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기 어린 호기심과 순진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지만 남녀 사이에 깊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과부댁의 뺨은 어느덧 복숭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부채질을 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살짝 떨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설레었던 자신의 첫날 밤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벽장 속에 숨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민희는 과부댁의 그런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부댁은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과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때로는 수줍어하고 때로는 애틋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들은 교묘하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벽장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민희의 낮은 목소리와 방문 앞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과부댁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방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따스하고도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에 집중하던 과부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 민희가 벽장 안에서 깊은 한숨과 함께 잔뜩 실망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부땡,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솔직히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려. 제가 워낙 아둔해서 그런가 봅니다. 미니의 말에는 순진한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묘하게도 과부댁의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과부댁은 미니의 말에 살짝 당황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더 알려주고 싶은, 더 깊이 이해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인 충동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대담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허참, 민 총각도 참 답답하시네. 그럼 제가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을 내뱉고 나서야 과부댁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화들짝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벽장 안의 미니는 잠시 숨을 죽이는 듯하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저야 그리해 주신다면 황송할 따름입니다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과부댁은 마치 무엇엔가 홀린 듯 벽장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미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과부댁은 달아오른 얼굴로 미니를 향해 다가섰고 미니 역시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과부댁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듯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니의 품에 안긴 과부댁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미니는 그런 과부댁을 더욱 힘껏 안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방 한쪽에 곱게 깔려있던 잠자리로 천천히 이끌려갔습니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던 남녀 간의 깊은 정과 마음을 두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끼고 확인하며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순진한 총각에게 장가가는 법을 알려주겠다던 과부댁은 오히려 자신이 잊고 있던 여인의 마음을 미니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올 무렵에야 두 사람은 비로소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과부댁은 더 이상 날이 밝으면 미니를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고단했던 밤의 여운 속에서 두 사람은 한 이불 속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미니의 계획은 과부댁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깊고 달콤한 잠에서 미처 헤어나오지 못한 과부댁이 막 눈을 비비며 일어날 무렵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바로 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문 밖에서 또다시 미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른 새벽부터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몇몇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밤새 어디를 갔느냐. 이놈의 자식이 정말 애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보시오, 과부댁, 문 좀 열어보시오. 우리 아들놈 혹시 간밤에 이리로 오지 않았소? 아이고, 내 팔자야. 밤새 미니와 함께 있었던 과부댁은 갑작스러운 소란과 문 밖에 모여든 사람들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 새벽부터 어머님께서 왜 또, 그것도 마을 사람들까지 데리고. 과부댁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새벽부터 어찌? 그리고 마을 분들은 또 무슨 일로? 묻지 마시오. 우리 아들놈이 밤새 집에 안 들어왔소. 이 망할 놈이 어미 속을 썩이더니 기어코 외박까지. 혹시 과부댁은 정말 우리 아들놈 못 봤소? 이리로 오지 않았단 말이오.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과장되게 휘청거리며 물었습니다.
함께 온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과부댁을 쳐다보았습니다. 과부댁은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등 뒤에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머님, 민 총각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데로 가셨을겁니다. 그러나 과부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희 어머니는 갑자기 눈빛을 번뜩이며 과부댁을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곧장 과부댁의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과부댁이 놀라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우르르 몰려 들어온 마을 사람들 역시 영문을 모른 채 안방문 앞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린 안방 안의 광경을 보고는 모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어젯밤 그 난리의 주인공인 민희가 과부댁의 잠자리 위에 버젓이 누워 속옷바람으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드르렁 코까지 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민희와 방문 앞에 서 있는 과부댁과 민희, 어머니,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아니, 저게 무슨... 잠시 후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의 경악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은 날개라도 달린 듯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밤새 아들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와 아들이 없다고 잡아떼던 과부,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과부의 방에서 속옷바람으로 자고 있던 아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른 과부댁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희 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통곡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민희는 그제야 부스스 잠에서 깨어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민희와 젊은 과부댁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암묵적인 압력 속에서 혼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노총각 민희가 마침내 장가를 가게 된 것인데 그것도 마을 최고의 부자 과부와 말입니다. 모든 것은 민희가 꾸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노총각 민희는 어머니와 순진한 과부 때까지 완벽하게 동원하여 결국 원하던 바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대단한 잔머리와 연기력이 아닐 수 없네요. 과부댁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때로는 간절함이 기상천외한 지혜와 용기를 낳기도 하고 또 순진한 호기심이나 작은 동정심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쾌하고 신기한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